내 이름은 오치 미치하루, 38살의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엔 내 아내에게 했던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나는 4살 연하인 아내 유미코와 10살 아들 류타와 셋이서 살고 있다. 우리 집은 도쿄에 있는 평범한 아파트다. 아들 류타는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만성적인 천식을 앓고 있다. 어렸을 때는 감기에 걸리는 것만으로도 기침이 끊이질 않아서 아내도 나도 아들 걱정을 많이 했었다. 내가 건강하게 낳아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미안해. 유미코 잘못이 아니야. 유미코는 좋은 엄마인걸. 이렇게나 류타를 잘 돌봐주잖아. 그치만 류타가 매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의사 선생님도 류타가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는 좋아질 거라고 하셨잖아. 그 말을 믿어보자.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류타는 조금씩 나아졌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계속 나오던 기침 증상도 서서히 나아져갔다. 이대로만 가면 성인이 됐을 땐 완쾌할 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류타의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서 유미코도 본인을 원망하지 않게 됐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평화롭고 해맑은 가정이 됐다. 이런 일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일상이 이리도 쉽게 무너지게 될 줄이야. 그 일의 시작은 요즘 아내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였다. 예를 들면, 여보, 다음 주말에 류타 데리고 어디 놀러 갈까? 미안. 그날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놀러 가고 싶은데. 그치만 아직 류타 몸이 완벽하게 좋아진 것도 아니니까. 류타야. 그럼 다음 주말엔 아빠랑 모니로봇 히어로 영화 보러 가자. 당신도 영화 보는 건 마음이 놓이지? 영화라면야. 우와, 영화다. 요즘 아내의 외출이 잦아진 것이다. 게다가 아가씨 마냥 부쩍 화장과 옷에도 신경을 썼다.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고마워. 친구는 아직 미혼의 애도 없는데 내가 아줌마처럼 하고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 그 말도 맞지. 그럼 두 사람들 재밌게 보고 와. 네, 엄마도 다녀오세요. 수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도 봤고 핸드폰을 보는 횟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어느 날 아내가 탁자 위에 폰을 두고 목욕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 아내의 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다. 언뜻 보니 토요일엔 즐거웠어. 다음엔 어디 가고 싶어? 라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었다. 이번 토요일이라면 분명 친구와 놀러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다. 상대의 이름은 나가세라고만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었다. 나도 아내의 친구들을 대부분 만나봤었는데 나가세라는 성을 가진 친구는 처음이었다. 결정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아내의 불륜에 대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히구치, 오랜만이야. 지금 시간 괜찮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뭐 의뢰하려고? 슬프지만 맞아. 헐, 이런. 뭐 의뢰 건수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일단 우리 사무실로 와봐. 언제쯤 올 수 있어? 좀 급작스럽긴 한데 내일 낮 시간은 어때? 반차 쓰고 갈게. 오케이, 시간 비워둘게. 나는 흥신소 일을 하고 있는 히구치라는 친구에게 아내의 뒷조사를 부탁했다. 그러던 중 잘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뢰한 직후에 출장 일정이 잡혀버렸다. 2주간의 오사카 출장이고 내일 모레에는 떠나야만 한다. 미차로, 이건 신이 주신 타이밍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남편이 없으면 더 자유로워질 거 아니야? 전보다 더 대담하게 불륜을 즐길 테니 증거를 잡는 건 시간 문제지. 아하, 생각하기 나름이구만. 그럼 잘 부탁할게. 이렇게 나는 히구치에게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하며 오사카로 출장을 떠났다. 아내를 의심하면서도 내심 아니길 바랬고 부디 내 착각이었기를 바랬다. 가끔은 아내의 불륜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일에 손이 안 잡힐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내 출장 일정은 겨우 일주일 만에 끝이 나게 되는데 나 지금 신칸센 탔어. 네가 남긴 음성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 한 번만 더 설명해줘.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게 진짜야? 난 잠깐 장을 보러 갔었는데 돌아와 봤더니 구급차랑 소방차가 서 있더라고. 료타는? 어찌어찌 집을 빠져나온 것 같긴 한데 숨이 멎어 있었대. 지금은 어떤데? 응급실로 실려왔어. 나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료타는 괜찮은 거야? 모르겠어. 발견했을 땐 숨도 멎어 있었어. 언제부터 숨이 멎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알았어. 나도 곧장 그리로 갈게. 미안해. 내가 애를 잘 봤어야 했는데. 지금은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료타는 괜찮을 거야. 이런 일로 죽을 아이가 아니잖아. 그렇겠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오사카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나는 아내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게 됐다. 그 내용은 집에 불이 났어. 료타가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빨리 좀 와줘. 내 상상을 뛰어넘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나는 곧바로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신칸센을 잡아탔다. 도쿄까지는 2시간이나 걸렸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건 이런 것일까? 그저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다. 료타, 눈 좀 떠봐, 제발. 료타. 아들은 일어나지 못했다. 화재의 원인은 옆집의 가스 폭발이었고 우리 집까지 불씨가 옮겨 붙은 것이 문제가 된 듯했다. 순식간에 불이 번진 것은 아니었지만 료타는 천식 환자였다. 연기를 많이 들이마신 탓에 발작이 일어난 것이다. 어찌어찌 집 밖까진 걸어 나왔지만 발작 때문에 결국 탈진해버렸고 구조대가 왔을 때는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 미안해.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런 일. 아내 말처럼 아내가 있었다면 료타가 살았을지도. 하지만 잠시 장을 보고 오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운이 나빴던 거라고 밖엔. 그래서 그녀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때 나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던 나머지 눈치챌 수 없었다. 화재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왔던 유미코의 옷이 잠깐 장을 보고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화려했다는 사실을. 미치하루, 지금 잠깐 괜찮아? 전에 의뢰했던 사건이 대강 마무리됐거든. 아, 맞다. 너한테 부탁했었지. 근데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니다. 이야기는 들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내가 지금 아내 불륜을 알아보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애써 다 조사했을 텐데 미안해. 비용은 다 낼게. 미치하루 있잖아. 주제 넘는 이야기 같겠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건 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래. 근데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들어봐. 그냥 바람만 피운 게 아니야. 이번 사건이랑도 좀 연관이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라인으로 말하긴 좀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 직접 보여줄 것들도 좀 있거든. 최대한 빨리 끝내줄게. 알았어. 그럼 오늘 저녁에 갈게. 오케이? 유미코의 뒷조사를 의뢰해뒀던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륜의 증거들을 잡은 듯했다. 인제 와서 아내의 불륜을 따질 기운도 없었지만 의미심장한 히구치의 말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나는 히구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히구치의 말에 따르면 유미코는 불륜을 하고 있었고 불륜 상대는 나가세라고 하는 젊은 남자였다. 직업은 바텐더인데 만난 장소도 그가 일하는 술집인 듯했다. 하지만 내가 경악했던 이유는 아내의 불륜 때문이 아니었다. 네가 출장에 가 있을 때 너희 아내는 그 남자랑 불륜 여행에 갔었어. 뭐라고? 잠깐만, 아직 어린 료타가 있는데도?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야. 하코네로 갔었어. 나도 차로 미행했었거든. 이거 봐. 둘이서 같이 료칸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이야. 사진을 보니 내 아내와 불륜남이 료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여긴 언제 간 건데? 네가 출장에 가자마자 갔었어. 집에 온 건 언제야? 그 화재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 너희 아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랑 소방차가 와 있었어. 그 여자는 지병이 있던 아들을 일주일이나 방치했다. 그것도 불륜남과의 여행을 위해서. 극대노한 나머지 몸속에 피가 펄펄 끓었고 두 손이 떨렸다. 아내가 그딴 짓만 안 했어도 료타는 살았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아들까지 죽었는데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까지 치고. 히구치,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가 생각해도 이번 일은 좀 심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도와줄게. 나는 히구치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받은 후 그에게 연락했다. 저 히구치 씨에게 연락받은 나카길이라고 합니다. 오치 미치하루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히구치한테서 의뢰 내용은 들으셨나요? 네, 대충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뢰를 받아주시는 건가요? 네,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후회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저흰 적당히 봐드리지 않아요. 정말 괜찮으시죠? 더는 돌이킬 수 없어도 말이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되찾고 싶은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 여러모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통화 괜찮으세요? 나는 나카길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의뢰해서 나와 료타를 배신한 그 여자에게 참교육을 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온 나는 유미코에게 따져 물었다. 근데 있잖아, 나가세 씨는 장례식에 안 불러도 돼? 네가 료타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조금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갑자기 떨어진 나의 폭탄 발언에 아내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대로 나는 본물이 터진 것처럼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잠깐 장만 보러 나간 거라고? 불륜 여행을 간 거잖아.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그것만 해도 최악인데 그 사이에 료타는 너한테 상식이라는 게 있었다면 료타는 안 죽었을 거야. 감히 침대에 누워있는 료타 앞에서 그딴 거짓말을 짓거리다니. 뻔뻔하게 눈물까지 흘리고 내 아들 살려내! 내가 윽박을 지르는 동안 아내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든 아내는 슬퍼하기는커녕 정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심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 걔가 천식이라서 죽은 거잖아.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걘 몸이 너무 약해서 언젠가는 죽을 애였어. 내가 몸 약한 애 키우느라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도 나한테 애를 건강하게 못 낳았다고 맨날 구박하셨어. 며느리 자격도 엄마 자격도 없다는 꼬리표까지 붙고. 그래서 난 료타가 너무 미웠어. 유미코, 난 몇 번이나 네 탓이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랬지만 시어머님은 끝까지 나만 구박하셨단 말이야. 이젠 다 내려놓고 해방되고 싶었어. 그때 나를 구해줬던 사람이 그이였어. 그이랑 만나면서부터 힘든 일도 다 잊을 수 있었어. 난 그이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건 그 사람뿐이야. 그래서 료타가 죽었을 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 유미코의 선 넘는 변명에 나는 현기증마저 잃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유미코를 구박했다는 것 또한 처음 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없었고 료타 탓으로 돌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침묵만 흐르던 중 타이밍을 잰 듯이 우리 집에 현관문 벨이 울렸다. 실례합니다. 경찰인데요. 경찰이요? 현재 부인께서 아동유기죄로 신고가 되셨습니다. 서까지 같이 동행해 주시죠. 상대는 경찰이었다. 물론 내가 신고를 해서 와주신 거였다.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죽거나 크게 다치면 아동유기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히구치가 알려줬던 것이다. 어엿한 범죄였기 때문에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었다. 아내는 한 번도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순순히 경찰들을 따라서 경찰차에 올라탔다. 그 증거는 내가 흥신소를 통해 모았던 사진과 기록들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아내는 재판을 받게 됐고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석방되던 날에 그녀를 마중 나갔다.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직접 만나야만 했던 것이다. 이제 난 완벽한 전과자가 됐어. 이제 만족해? 아니, 아직 더 남았어.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치. 빨리 해버리자. 정말 내게 남은 미련 따윈 일도 없어 보였다. 그저 빨리 불륜남에게 가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나의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던졌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가 아니잖아. 읽어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이거 혹시... 내가 건넨 건 SNS와 인터넷 게시판의 화면을 프린트한 종이었다. 거기엔 유미코의 사진과 이름, 고향과 출신 학교까지 인터넷에 퍼져 있었다. 게다가 나가세인가 하는 그 불륜남도 개인정보가 무척이나 자세하게 올라와 있었다. 히구치가 소개해준 나카길이라고 하는 남자는 프리랜서 기자였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비정한 엄마가 다 있군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싹 다 나락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연예인들의 저급한 기사를 쫓기보다는 이런 기사를 더 좋아합니다. 어차피 저는 직업상 나락으로 떨어질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줘야죠. 죄를 지으면 그대로 돌아온다죠. 저도 지옥에 떨어질 각오는 돼 있습니다. 좋아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에게 의뢰해서 내가 말했던 사건의 진상을 잡지에 싣기로 했다. 기사의 제목은 쓰레기 엄마의 외도, 천식이 있는 아들만 남겨두고 일주일간 불륜여행에 간 쓰레기 엄마의 최후, 화재로 인해 아들이 사망이었고 2페이지에 걸쳐서 기사를 써주셨다. 게다가 그분의 SNS 화력도 강력했기 때문에 잡지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이 사건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화제성이 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슈가 되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식은 죽 먹기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비도덕한 사건들은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굳이 시간을 들여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려 드는 네티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그녀는 비정한 엄마로 화제의 인물이 됐다. 이건 너무하잖아. 게다가 그 일까지 건들다니. 네가 우리 인생을 다 망쳐놨어. 이제 우린 어떻게 사냔 말이야. 인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녀에게 나는 이 말을 전했다. 넌 류타의 인생을 뺏어갔잖아. 그니까 그 정도로 울지 마. 솔직히 차라리 그냥 죽여버릴까도 생각했었다. 류타가 죽어버린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생지옥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 방법을 택했다. 참고로 유미코를 괴롭혔던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엄마를 향한 취재 요청도 쇄도했다. 결국 정신이 이상해지고만 엄마는 타 지역의 양로원에서 살게 됐다. 간접적인 원인을 만든 엄마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안 하는 유미코를 두고 그 방을 나왔다. 이혼 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상으로만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의뢰해뒀다. 조만간 유미코의 보호자인 유미코의 친엄마에게 이혼 서류가 도착할 예정이다. 그리고 2개월 후 나는 유미코와 이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미코네 집도 엄청난 취재진들로 인해 난리를 겪은 후 먼 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혼까지 2개월이 걸리고 말았다. 참고로 유미코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생각이었지만 지불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래도 위자료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니 딱히 그에 대한 불만은 없다. 조만간 이 사건도 잠잠해질 것이고 유미코도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엔 그녀가 저지른 만행들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남은 인생을 살게 되겠지. 류타, 미안해. 넌 엄마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네. 하지만 아빠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너와 엄마를 같은 묘지에 함께 묻고 싶진 않거든. 아빠가 그곳에 가기까진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기다려줘. 나는 묘지 앞에 류타가 좋아했던 과자와 장난감을 놓아주며 기도했다. 앞으로 나는 재혼할 마음도 없고 가족을 이루지도 않을 것이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데다 아들까지 잃어서 이젠 사람을 못 믿게 돼버렸다. 미치도록 외로운 날도 있을 것이다. 그땐 유미코가 저지른 사건과 죽은 류타를 생각할 것이다. 유미코, 넌 너 혼자만 생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지? 아니야. 나도 죽을 때까지 이 생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류타, 아빠는 이만 갈게. 또 올게. 좋았어. 정했어, 엔지. 난 여기서 일하는 걸 그만두겠어. 뭐? 헬로, 내 이름은 안젤리카. 다들 엔지라고 불러. 보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옷가마야. 너는 원래 게이바의 마마였는데 지금은 정식집 천사범의 마마야. 비가 이어지지 않은 딸 아야메를 키우고 있는 리얼 마마기도 해. 지금은 아야메의 친부이자 내 절친인 스미레도 같이 살고 있어. 좀 특이한 3인 가족인 거지. 전사밥은 나랑 스미레 둘이서 꾸며왔는데. 좋아. 정했어, 엔지. 나는 여기서 일하는 걸 그만두겠어. 뭐? 잠깐, 갑자기 뭐야? 뭐가 불만이야? 휴일, 월급, 복지? 아니, 그만둔다는 건 좀 어폐가 있나. 나 한번 제대로 회사에서 일해보려고 해. 아야메도 언젠가 사회에 나가면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 아냐. 고민이 있을 때 경험자가 잘 상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뭐 반년이나 1년이면 돼. 잠깐 정시집을 쉬고 싶은데 괜찮을까? 그런 거라면 당연히 괜찮지. 가게는 내 동료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알바를 모집하면 되니까 괜찮아. 근데 일은 어떻게 찾으려고?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너 중절에 취업 경험도 없잖아. 찾기 꽤 힘들 것 같은데? 뭐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괜찮겠네. 아무튼 힘내. 스미레는 여성스럽게 생겼고 별로 힘이 세 보이지도 않잖아. 하지만 10대 때부터 야마모토 조직에서 날뛰던 야쿠자였어. 중졸의 취직 경험이 없는 건 그래서야. 아야메를 직접 키우지 못한 것도 자기가 야쿠자인 걸 신경 써서 그런 거였어. 뭐 지금은 이렇게 손을 씻고 정식집에서 일하며 건실하게 살고 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회사를 경험하고 싶다니. 그럼 전력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잖아. 오늘 밤은 진수성찬이야. 적어도 내가 취직할 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힘내라는 의미로 빡빡 먹어. 너 남한테 밥 먹이는 거 좋아하더라. 상관없지만. 일주일 후. 다녀왔어. 어서 와. 어땠어? 합격했어. 다음 달부터 출근이야. 헐, 대박.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넌 당연히 여러 회사에서 면접을 보다가 드디어 하나 합격했다. 뭐 이런 눈물 나는 뜨거운 전개가 될 줄 알았는데. 너 진짜 나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아빠, 벌써 정해졌어? 그래, 오늘부터 나도 사회인이라는 거지. 뭐 단기 고용 파견직이라서 데이터 입력이나 전화 응대 같은 게 메인이지만. 그래도 대단해. 축하해, 아빠. 힘내. 그래, 걱정 마. 그래도 걱정이야. 뭐야, 애도 아닌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얽혔던 보스 엄마가 한두 명이니? 이번에도 이상한 사람이 얽히지 않을까 걱정이야. 아, 그렇네. 그건 걱정이다. 아빠,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도 때리면 안 돼? 너희 진짜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멋지게 사회인 생활을 해낼 테니까 두고 봐. 출근 3일째. 내 이름은 타나카 스미레. 31살 싱글데디다. 지금까지는 뒷세계에서 싸워왔지만 건실히 사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뒤로는 사회인 경험도 필요할 것 같아 3일 전부터 어떤 회사에서 단기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다. 업무 내용은 서류 정리나 데이터 입력, 전화 응대 같은 게 메인이다. 첫날에 연수를 받고 둘째 날에는 선배의 가르침을 받으며 실무 경험을 시작하고 있고 4일째인 오늘은 혼자 이런저런 업무를 하며 모르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는 시기였다. 아직 문제없이 잘하고 있지만 오늘은 뭔가 직장이 소란스럽다. 저기 무슨 일 있나요? 오늘은 좀 소란스럽네요. 아, 오늘 야마시타 계장님이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좀 성가신 사람이거든. 꼰대인가요? 어? 아, 글쎄. 꼰대라기보다 모니로봇대를 졸업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인데 무조건 자기한테 주목하지 않으면 성에 안 차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도 아마 출장에서 산 선물을 나눠줄 건데 고맙다고 하거나 띄워주는 게 귀찮을 것 같아서. 예의상 감사 인사 한마디 하는 걸로는 안 되나요? 아, 그날따라 기분에 따라 달라. 전에 대충 대답한 사람한테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냐라면서 엄청 시비를 걸어서 나는 그냥 무조건 띄워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래야 제일 빨리 해방되거든. 성가셔. 타나카 씨의 그런 솔직한 면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 그래도 사회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가짜 웃음도 필요해. 네.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나타났다. 소문의 야마시타 계장이. 외모는 뭐 평범하게 잘생긴 미남이어서 인기가 없을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야마시타 계장은 선물을 여성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면서 자, 여기 후쿠오카 선물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뭐야,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야마시타 씨의 선물을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그치? 짜증나. 저 녀석 뭐야? 이런 느낌으로 짜증나는 건 또 처음이야. 꼰대라기보다는 관심 종자인가? 처음 보는 타입이라 나는 전율했다. 제발 내 자리로 오지 않기를. 자, 마스터군한테도 줄게. 와, 감사합니다. 항상 지원수만큼 챙겨주시다니 죄송하네요. 모두가 기대해주니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계장님이 출장 가신 사이에 새로 들어온 타나카 씨예요. 성수기 동안 와주는 단기 파견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야마시타라고 합니다. 다나카 씨도 맞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려 있으신 분이 상사여서 기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도록. 그렇게 말하며 기분 좋게 자기 데스크로 돌아갔다. 타나카 씨 마음먹으니 잘하네. 성가신 일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일주일 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일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요즘 내 데스크 주변이 소란스럽다. 특히 여성 사원들이. 저기 타나카 씨 괜찮으시면 같이 점심 드실래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제 이야기는 들어봤자 재미없으실 텐데요. 인기 남은 고생이 많네. 네? 잠깐 마스터 씨 하지 마세요. 게다가 초콜릿이네 뭐네 선물까지 받아버렸다. 집으로 돌아가 엔지에게 이 얘기를 하자. 완전 대놓고 인기쟁이잖아. 야, 이 눈새야. 무자각 남봉꾼. 라고 설거지하면서 화냈다. 아, 귀찮으니까 싱글데디에 중돌이라고 말해버릴까. 그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해야겠어? 아니, 여러 번 말했지만 나는 재혼할 생각도 없고 연인을 만들 생각도 없어. 내가 사랑한 여자는 코하루뿐이야. 코하루는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여성이자 아야메의 엄마야. 내가 야쿠자였던 탓에 남들만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지. 그러니까 내 사명은 아야메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거야. 그것뿐이야. 연애에 한눈 팔 틈은 없어. 뭐 네가 그러고 싶으면 상관없지.
아까보다 여자 쪽은 자리가 차 있다면 옷가만이는 어때? 나 완전 일편단심이잖니? 헌신해줄게. 엄청 헌신해줄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이 목석 같은 남자. 좋은 아침, 타나카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자들이 점심에 공격할 텐데 먼저 같이 빠져나갈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대로 거절하려고요. 무슨 말이야? 저기 타나카 씨, 오늘은 점심 어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딸이 만들어준 도시락이 있어서요. 뭐? 타나카 씨 아이가 있었어? 네, 지금 중1인데 저 싱글데디예요. 뭐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어서 한번 제대로 사회 경험을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을 가져주셨다면 오히려 죄송해서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와 사귈 생각은 없거든요. 너무 심했나 싶었지만 여성 사원들은 기세 좋게 얼굴을 들고 내 손을 잡더니 정말 멋져요. 네? 따님을 위하시는 마음에 여기 오신 거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는 타나카 씨를 노리는 게 아니라 저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인 캣님을 쏙 빼닮으셔서 저도 모르게. 아, 분위기가 비슷하긴 하네. 뭐 이해해 주셨다니 다행이네요. 같은 회사 동료로서라면 점심도 기꺼이 함께하죠. 기뻐요. 회사에서도 캣님을 바라볼 수 있다니 행복해. 감사하다. 안녕 타나카군. 계장님 안녕하세요. 싱글데디라면서 고생이 많겠네. 그렇죠. 전 중졸이라 힘들긴 합니다. 뭐? 요즘 시대에 중졸? 드물지는 않을 거예요. 계장님이 좋은 환경이셨던 거죠.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중졸 같은 밑바닥이면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이 자식. 저기 말씀하신 데이터 입력 다 끝났습니다. 빠르네. 타나카군 정말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쑥쑥 느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일 정리도 해뒀습니다. 이름 순서대로 했습니다. 유능해. 중졸이면서 그 섬세한 배려는 뭐야? 안다. 타나카 씨. 여기요. 사다리는 위험하니까 저한테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큰일이네. 오, 슬슬 휴식 시간이네. 그러고 보니 오늘은 도시락 안 가져왔지. 그래, 엔지한테 배달 부탁해야겠다. 깜짝 놀라겠지. 타나카군? 네, 무슨 일이시죠? 어딜 땡땡이 치려고 일을 해야지. 다들 자네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그건 감사한 말씀이시지만 지금 휴식 시간이라서요. 중졸 파견직 주제에 어딜 당당히 휴식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휴식은 노동자의 의무잖아요. 시끄러워, 짜증난다고. 중졸 파견직 주제에 나서는 꼴 하고는 내가 눈에 띌 수가 없잖아. 뭐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 이 녀석 관종이었지. 얽힐 일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다. 금방 나갈 테니까 눈 감고 있었는데 더는 못 참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나가. 뭐 하는 짓이야 이 자식이. 멋대로 휴식을 취하니까 그렇지. 페널티야 페널티. 당장 일하러 돌아가. 알겠습니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왜 사장실로 가는 거야? 일하러 가라고 했잖아. 실례합니다, 도저 사장님. 예, 무슨 일? 정장이 왜 그럽니까? 야마시타 계장님이 밑바닥에서 온 중졸이 멋대로 휴식을 취하지 말라면서 커피를 썼지 뭐예요. 사장님, 그게 아니라요. 살짝 손이 미끄러져서 그런 겁니다. 손이 미끄러졌다고? 손이 미끄러진다고 커피를 쏟을 수가 있는 거군요. 재주도 좋으시네요. 입 다물어. 젠장, 애초에 파견직인 네가 사장실에 들어오다니 말이야. 허용될 일이. 일단 빨리 정장을 벗으시죠, 스미레 씨. 화상이라도 입으시면 큰일입니다. 스미레 씨? 제 몸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보다 기껏 토조 씨가 사준 정장이. 사주신? 스미레 씨는 제 딸의 친구의 아버지, 다시 말해 아빠 친구거든요. 네? 그렇다. 내가 취직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토조 씨에게 상담했다. 그러자 저희 회사는 매년 성수기에 단기 파견직을 모집합니다 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도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뭐 치사하다는 말은 듣기 싫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데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저는 무슨 말을 듣든 상관없지만 토조 씨가 주신 정장에 커피를 쏟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야마시타 계장,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죠? 그게... 아, 토조 씨,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뭐 중증의 관종이라 회사 사람들은 귀찮아했지만요. 일은 제대로 하는 편이고 중학교 보스 엄마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었죠. 중학교 보스 엄마는 또 뭐야? 입 다물고 있어. 아무래도 제가 중졸 밑바닥이면서 인기가 많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화풀이가 심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좀스럽게 괴롭힘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야마시타 계장,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럴 수가. 저기 제발 제 얘기를. 지금은 스미레 씨의 치료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머리에 열이 오른 당신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미레 씨가 제 지인이기 전에 학력으로 차별하다니, 만약 스미레 씨가 화상이라도 입었으면 상해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그 말에 야마시타는 굳었다. 자신의 경솔한 화풀이가 그렇게 큰 소동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무튼 당신은 이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상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 그런 줄 아십시오. 사장님이 그렇게 고하자 야마시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터덜터덜 돌아갔다. 죄송합니다, 스미레 씨. 저희 사원이 엄청난 무례를...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기분이 언짢았던 거겠죠. 지금까지 계장이 해온 일을 제대로 평가해 처분을 내려주세요. 그 녀석 말대로 저는 성수기가 끝나면 사라질 사람이니까요. 그보다 빨리 갈아입어야죠. 이제 뜨겁지는 않겠지만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통 세상에서 받는 괴롭힘이라 해봤자 별거 아니죠. 역시 역전이 전사는 다르네요. 잠깐, 둘 다 덜렁인 거야? 댓글 하나 들어갈게요. 벤지, 왔구나. 네가 배달시킨 거잖아. 근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네가 토조씨 회사에서 일한다는 말 처음 들었는데. 스미레한테 어떤 건지 듣고 나는 하고 머리를 싸맸다. 문제가 일어날 것 같긴 했지만 역시나 문제를 일으켰네. 아니, 이번에는 오히려 평온하게 넘어간 편이지. 글쎄다. 근데 그 관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정장 변상과 스미레 씨에 대한 위자료와 반년 동안 월급 삭감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미레 씨가 원하신다면 상해죄로 고소하셔도 되고요. 회사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에이, 고소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화가 난 게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언젠가 또 자기보다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걱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일로 고생한 사원이 있다면 조금 더 무거운 처분을 고려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는 참 힘들겠어. 그래도 스미레 씨는 정말 우수하십니다. 이대로 저희 회사에서 고용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어. 작은 정식집과 대기업, 정례의 아야메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쪽이 좋을지 뻔하니까. 어? 나는 고용기간이 끝나면 정식집으로 돌아올 거야. 뭐야 즉답? 나는 신경 쓰지 마. 아니, 진짜 회사 같은 큰 조직에서는 못 해먹겠어. 피곤해. 너랑 둘이서 일하는 게 나한텐 잘 맞고 나는 정식집이랑 상점가가 좋거든. 그러니까 기껏 제안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토조씨. 아닙니다. 저야말로 성수기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년 후. 안녕하세요. 천사밥이에요. 배달 왔습니다. 아, 타나카군 기다렸어. 엔지만 받아. SNS에서 보던 것보다 미인이야. 어머, 기쁜 말을 다 해주네. 그로부터 반년 후 스미레는 고용기간이 끝나자 천사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스미레가 몇 번 배달을 시켰을 때 스미레의 동료 중에 천사밥에 팬이 생겨서 이렇게 달에 몇 번 배달을 오게 됐어. 그러고 보니 관종 계정은 어떻게 됐어요? 부서 이동했어. 계정은 원래 시스템 쪽도 잘 따랐거든. 참고로 시스템 부서는 현재 남자 비율이 9할이고 여성은 재택근무야. 다시 말해, 회사에는 남자가 100%라는 거지. 띄워주지 않으면 발끈하는 것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제대로 일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우리도 솔직히 야마시테 씨한테 실증났는데 덕분에 살았어. 앞으로도 배달 잘 부탁해, 타나카 씨. 네, 앞으로도 애용해주세요. 스미레의 회사 근무는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유익한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나도 안심했어. 인생은 뭐든 도전할 만하네. 나도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요리에 도전해봐야겠다. 추가 요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으셨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룸서비스를 많이 주문하셔서 3만 원 추가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3만?
내 이름은 카네코 렌. 33살 회사원이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어떤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이다. 나는 그곳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아니, 좀 성가신 일을 맡게 됐거든. 그렇구만. 뭔지 모르겠지만 힘내라. 남일이라고. 조금 까다로운 일을 맡게 되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 가능하면 거절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입이 연수를 마치고 부서에 배정되는 시기가 되었다. 우리 부서에도 물론 풋풋한 신입이 몇 명 들어왔다. 시무라 코우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장인 카네코라고 해. 나야말로 잘 부탁해. 나는 시무라 코우키라는 신입의 교육 담당이 되었다. 외모나 분위기가 학생 티를 못 벗은 느낌이 있었지만 흔한 일이었다. 부침성이 있어 보이고 기운도 좋으니 영업에는 잘 맞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보통 중견사원이 신입의 교육을 담당한다. 그리고 그건 우리 사이에서 신입 뽑기라고 불린다. 이 뽑기에서 꽝을 뽑으면 꽤 비참해진다. 평소 업무에 더해 신입까지 돌봐야 하는 데다 다루기 힘든 신입이 당첨되면 업무량은 체감상 몇 배가 된다. 그 중에는 신입 교육을 잘못해서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 휴직하게 된 사원도 있을 정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쁘진 않았다. WSR까지는 아니어도 R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 같다고 이때는 생각했다. 아니, 처음에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듯이 부침성도 좋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고객의 반응도 좋았다. 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바로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까분다. 자만하는 면은 있었지만 귀여운 정도였다. 그래서 선후배로서 나름 잘 지냈다. 하지만 시무라와 만나고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 야, 오늘 외근은 끝났어? 네, 완벽합니다. 오늘은 바로 퇴근하는 거였지? 네. 혹시 괜찮으면 잠깐 식사할래? 물론 일정이 있으면 거절해도 돼. 아니요, 좋죠. 그래, 그럼 고깃집 괜찮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 그럼 아는 맛집으로 데려가 줄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준다고는 안 했거든. 에이, 또 그러신다. 평범하게 이런 라인을 보냈다. 물론 내가 쓸 생각이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있었는데. 저기요, 이 특상갈비 4인분이랑 등심 2인분. 아, 와인도 있네. 이거 병으로 하나 주세요. 아하하하, 젊어서 그런가 잘 먹네. 시무라는 고급까진 아니어도 제법 가격이 나가는 고깃집에서 비싼 고기와 술을 막 주문해댔다. 그것도 젊은이답게 꽤 많은 양을. 결국 회사원 월급으로는 조금 뼈아픈 가격이 나왔다. 와, 진짜 잘 먹었어요. 역시 일도 하고 통이 큰 잘생긴 선배를 가져야 하네요. 하여튼 잘도 먹는다. 넌 눈치도 안 보냐? 에이, 또 그러신다. 이런 제가 귀여우면서. 확실히 생각보다 지출이 컸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이때는 아직 애매하게 눈치 보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집에 가셨어요? 마침 쉬고 있었어. 그럼 다시 밖으로 나오시죠. 왜? 사실은 친구들이랑 마시고 있는데 괜찮으면 선배도 오시죠. 애들끼리 마시는데 아저씨가 껴도 되는 거야? 에이, 아직 젊으신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선배를 만나고 싶대요. 꼭 와주세요. 뭐, 그럼 한번 가볼까? 감사합니다. 역 앞에 있는 그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았어. 30분이면 도착할 거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릴게요. 이런 라인이 왔다. 당연히 회사 동기들이랑 마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회사에서 신세 지고 있는 선배야. 진짜? 개웃겨. 자자, 선배도 한잔하시죠. 막상 가보니 대학 동기들끼리 마시는 자리였다. 나는 왜 부른 거야? 그래서 그때 교수가 개빡쳤다니까. 와, 추억이다. 개웃겨. 아, 그리고 동아리 때도. 대학 시절 얘기를 신나게 해서 나는 따라가지 못했다. 왜 부른 건지 점점 의문이 강해졌는데 계산할 때 그 의문이 풀렸다. 그럼 선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이, 요! 당연하게 내가 내야 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사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애초에 나는 1시간밖에 안 마셨는데.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꼴서 나올 것 같아서 살짝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돈을 낸 나도 나였다. 그리고 그 뒤로 시무라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했다. 점심 식사나 잠깐 커피를 마시며 쉴 때까지 별 이유를 대며 당연한 듯이 나에게 돈을 내게 했다. 하나씩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것도 쌓이면 지갑 사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신입 뽑기는 완전 꽝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몇 달 동안 이어지던 시점에서 시무라와 첫 출장을 가게 되었다. 일 자체는 막힘없이 진행되었는데 선배, 엄청 맛있는 해산물을 파는 맛집이 있대요. 점심은 거기서 먹어요.
이미 눈치챘겠지만 점심치고는 가격이 나가는 해물덮밥을 사줘야 했다. 회의가 끝나고 비즈니스 호텔로 돌아갈 때 또다시 마시러 가자고 했지만 미안,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려고. 조금만요. 진짜 힘들어서 그래. 갈 거면 혼자 가. 어차피 사게 될 게 뻔하니 꾀병을 부리기로 했다. 그리고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로비에서 시무라와 만나 체크아웃을 했다. 체크아웃은 내가 한 번에 끝내고 시무라한테는 먼저 가서 택시를 잡고 있으라고 했다. 요금은 선불로 지불했으니 원래라면 열쇠를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추가 요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으셨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룸 서비스를 많이 주문하셔서 3만 원 추가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3만? 물론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으니 시무라가 앉으실 것이다. 숙박 요금은 경비가 나오지만 룸서비스는 따로다. 우리 회사는 경비 관리가 엄격해서 룸서비스 요금 같은 건 절대 나오지 않는다. 즉 사비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마지못해 카드로 계산을 마치고 택시를 잡고 있던 시무라를 추궁했지만 사실은 술집에서 친구를 좀 사귀었거든요. 제 방에서 또 마셨죠. 그랬더니 배도 고프고 술도 부족해서 이것저것 주문해버렸어요. 다시 말해 호텔에서 2차 술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그거 자체는 별로 상관없지만 비즈니스 호텔 룸서비스로 3만이라니 얼마나 난리를 친 건지.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하루 동안 내 머리를 식히고 다음날 그 녀석을 인정이 드문 회의실로 불렀다. 시무라, 아무리 그래도 3만엔은 아니지. 나는 후배한테는 통 크게 쏘는 편이지만 한도라는 게 있어. 좀 자제할 수 없어? 최대한 간결하게 내 의사를 전달했다. 시무라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했다. 사과는 했는데 그리고 죄사합니다나 감사합니다 같이 말하는 것도 자제해. 얼마 전에 거래처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고. 네. 전혀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여기서 더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일단 주인은 줬으니 여기서 얘기를 마쳤다. 그 후로 나와 시무라는 업무할 때만 대화를 하게 되었고 같이 식사하는 일도 없어졌다. 조금 어색해졌지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안심했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나를 불러 엄청난 말을 하셨다. 자네한테 갑질 신고가 들어왔어. 네? 세상에, 시무라가 나를 갑질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시무라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고 갑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군. 그건 확실히 자네 잘못이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가 시대라서 말이야. 신고한 쪽을 무시할 수도 없단 말이지. 라고 부장님은 머리를 싸매셨다. 뭐 이해는 된다. 내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갑질이라는 신고가 들어온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는 머리를 싸매는 부장님에게 슬쩍 말했다. 걔랑 얘기해볼게요. 아마 어떻게든 되겠죠. 사실 나한테는 이 상황을 타개할 비장의 수단이 있다.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일이 커졌으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나는 녀석을 불러냈다. 왜요? 갑질 때문에요?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려고 불렀어요. 녀석은 아주 우쭐한 상태였다. 뭐 하긴 입장이 역전될 만한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아니,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건 너야. 성심성의껏 사과하고 앞으로 태도를 개선한다면 기회를 주지. 그러자 녀석은 실컷 웃었다. 네? 뭐라는 거예요? 신고당해서 궁지에 몰린 건 선배잖아요? 무슨 농담이에요. 하나도 재미없는데요. 너 진짜 괜한 자존심은 버리고 사과하지 그래요? 엎드려 빌면 신고를 취소해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고 싶나 보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시무라가 성대하게 웃는 중에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렇군. 그게 네 원래 모습이었어. 그 자리에 나타난 건 50대 위험 넘치는 남성이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시무라 히로야. 아빠? 왜 여기 있어? 눈앞에 있는 건 시무라의 친아버지이자 수고가 많군, 가네코군.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다.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를 포함한 모든 계열 그룹의 정점에 계신 본사의 사장님이다. 얘기는 시무라가 입사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사의 호출을 받은 나는 사장님에게 직접 극비 미션을 받았다. 아들이 자네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네. 그래서 자네가 그 녀석의 일처리나 업무 태도를 지켜보고 보고해주길 바라네. 네. 사장님께는 코우키와 그의 동생인 2명의 아들이 있으신데 둘 중 한 명에게 자리를 물려주시려고 하신다. 그걸 정하기 위해 출신은 숨기고 자회사에 입사시켜 어느 쪽이 후계자로 어울린지 테스트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 시험관 중 한 명으로 내가 선택받은 것이다. 솔직히 이런 중대한 미션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상대는 내 보스의 보스의 보스 정도가 되는 사람이다. 거절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다. 이게 처음에 말한 거절할 수 없는 성가신 일의 진상이다.
이렇게 코우키는 우리 회사에 왔고 예정대로 내가 교육 담당이 되었다. 물론 코우키 본인은 내가 그런 미션을 맡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리고 코우키가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나와 회사 상층부 일부밖에 모른다. 나는 정기적으로 사장님께 연락해서 그의 일 처리를 보고했다. 하지만 얻어먹는 건 일과 관련이 있는지 애매했기 때문에 일단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갑질건으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나는 모든 것을 사장님께 고했다. 그리고 그를 처단하기 위해 사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스무라에게 모두 말하자 녀석은 안색이 창백해져서 에이 선배 잠깐 장난친 거예요. 진심으로 신고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하려고 태도를 바꿨지만 가벼운 농담도 못할 정도로 동요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장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다. 너는 요령이 좋고 대학 시절 성적도 나쁘지 않았지.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으로서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한 것 같구나. 후계는 동생인 마사키에게 맡기도록 하마. 잠시만요 아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마사키한테 지는 것만은 싫어. 기회라면 방금 가네코 군이 줬지 않나? 그걸 천박한 언동으로 비웃은 건 너다. 그럴 수가 몰랐단 말이야. 알았으면 잘했을 거라는 말이냐? 어차피 네 가면이 벗겨지는 건 시간 문제였을 거다. 너는 정말 근본적인 부분부터 완전히 글러먹은 것 같구나. 이 시점에서 이미 시무라는 울 것 같았지만 사장님은 거기에 쐐기를 박으셨다. 네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정했다. 뭐야, 나한테 여기서 뭘 더 어떡하라는 거야? 널 해고한다. 뭐? 그리고 스스로 취업해서 내 손길이 닿지 않은 환경에서 처음부터 수행해와라. 지금 내가 계약해준 아파트도 나가서 네가 직접 집을 구해 생활하는 거다. 이 말을 듣고 진심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사장님 그건 너무 무른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말자. 그런 걸 갑자기 어떻게 해. 부탁이야 아빠 날 버리지 마. 애처럼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은 없었다. 울며 매달리는 아들에게 눈길을 한 번 주고 사장님은 방을 나가버리셨다. 시무라는 축 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얼른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는 선언대로 해고당했다. 지금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반성하고 착실히 노력하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그 성격으로는 힘들겠지. 참고로 나중에 사장님께 정식으로 배상금을 받았다. 뭐 지금까지 주고받은 라인 내역이나 영수증을 모아두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거지만 이 돈을 대신 내주시는 걸 보니 아직 아들한테서 독립하긴 멀었구나 싶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신입 뽑기를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속된 시무라 마사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잘 부탁해. 사장님께서 이번에는 동생인 마사키를 돌봐달라고 하신 것이다. 코우키가 퇴사해서 돌보던 신입이 없어진 데다 코우키의 본성을 알고 있다면 동생인 마사키도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였다. 근데 엄청 닮았다. 코우키랑 반박이야. 일란성 쌍둥이니까요. 근데 저보다 사교적이고 부침성도 좋은 코우키가 후계자가 될 줄 알았어요. 너는 그 녀석의 본성을 몰랐던 거야? 아니요 그건 알았죠. 그래도 이번에 카네코 씨에게 끼친 민폐만큼 멍청한 짓을 저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 계속 그런 줄 알았어. 이건 추측이지만 아버지는 코우키가 후계자가 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코우키도 기대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생각보다 일도 잘 풀리고 선배한테도 귀여움을 받으면서 거만해진 거겠죠. 하긴 코우키랑 마사키는 많이 닮았지만 이렇게 얘기해보니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마사키는 성실하고 실수가 없고 판단도 정확하다. 틀림없이 일은 잘한다. 하지만 확실히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코우키에게 있었다. 사장이라는 남들 위에 서기 위한 재능은 코우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됐다. 그리고 마사키는 그게 콤플렉스인 것 같다. 마사키 밥 같이 먹자. 코우키처럼 비싼 걸 막 먹는 건 안 되지만 그런 무례한 짓은 안 해요.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나는 코우키랑도 일해보고 너랑도 일해봤잖아.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마사키 너는 남들 위에 서고 싶지 않은 거지? 그건 너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침착해. 그래서 사장을 섭부터하는 역할이 더 적성에 맞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겠지. 선배 그 마음을 아버지께 제대로 말하는 게 좋아. 참고로 코우키는 지금 뭐해? 친구가 일하는 회사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해요. 저랑도 친구여서 코우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미리 말해뒀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썩어 빠진 근성을 고쳐주지 라면서 꽤 엄격하게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 녀석 아직 23살이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고 실제로 재능도 있다고 생각해. 너에게는 있고 코우키에는 없는 것. 그것들을 잘 합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가 될 거야. 코우키가 카네코 씨에게 무례한 짓을 잔뜩 저질렀는데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뭐 후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선배의 역할이니까. 아버지에게 어리광이 너무 심하니까 밖에서 잘 교정받고 회사로 돌아오면 다시 가르쳐줄 수도 있고. 저 사실은 코우키랑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옆에서 코우키를 돕는 게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코우키는 사실 근본이 나쁜 녀석도 바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 친구 회사에서 갱생하길 바라야지. 네. 3년 후. 코우키, 다음 회의 자료 준비는 다 됐어? 물론입니다. 잠깐만 코우키, 추가 데이터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카네코 씨한테 확인해달라고 해. 고마워. 역시 마사키야. 그로부터 3년 후, 코우키는 친구 회사에서 제대로 실적을 쌓은 후 아버지와 나에게 성심성의껏 사과했고 지금 채용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몰라볼 정도로 업무를 성의 있게 처리하게 되었고 상사에게 쓰는 말도 개선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대단한 건 코우키와 미사키의 콤비네이션이다. 발표를 잘 못하는 코우키를 마사키가 도와주고 자료 등 섬세한 사무 업무를 잘 못하는 코우키를 마사키가 도와준다. 이상적인 버디 같아서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온다. 마사키, 코우키가 돌아와서 정말 잘됐다. 다시 받아주신 카네코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내 사명은 우수한 후배를 키우는 거니까 말이야. 신이 뽑기는 꽝이었지만 육성을 잘하면 R도 SSR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흠잡지 않을 것. 나도 이 시무라 쌍둥이 덕분에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시무라 쌍둥이가 회사를 이끌게 될 때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카나, 하나, 슬슬 일어나렴. 지각한다. 네. 여보, 여기 도시락 잘 다녀와. 잘 다녀올게. 내 이름은 사이토 미나미. 40살 전업주부다. 중학교 3학년 쌍둥이 딸의 육아에 힘쓰는 중이다. 올해는 수험이라 예민 모드. 인 건 아니고 두 아이 모두 우수해서 이미 추천 합격이 된 상태이다. 덕분에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인 카즈키의 태도였다. 오늘도 피곤하다. 어이, 왜 아무도 마중을 안 나오는 거야? 가장이 돌아오는데. 어서 와. 미안해. 지금 마침 밥을 하는 중이었거든. 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준비해뒀어야지. 그럼 앞으로 돌아온다고 연락 한 통 정도는. 시끄러워. 전업주부 주제 말 대꾸 하지 마. 누구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내 덕분이잖아. 그건 물론 감사하고 있지만 전업주부도 편한 건 아니야. 뭐?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일이면서 뭐가 바쁘다는 거야? 집안일은 침팬치도 할 수 있거든? 혼자서 빨래도 청소도 요리도 못하는 주제. 기생충이나 따로 없지. 내 월급을 먹고 사는 식충이. 카즈키, 이제 됐어. 빨리 맥주나 내놔. 알았어. 이렇게 화풀이를 한다. 사실 카즈키의 회사는 지금 성과가 안 좋아서 반년 정도부터 월급이 줄었다. 그런데 일은 늘기만 하니 스트레스가 쌓여 매일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가나이랑 하나이는 어딨어? 공부하고 있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예습한대. 학비를 내주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알바를 시켜서 집에 돈을 더 들여야겠어. 아니, 애들이 진학하면 내가 일하러 나갈 테니까 애들은 공부에 집중하게 놔두자. 뭐? 결혼하고 한 번도 밖에서 일한 적 없는 무능한 여자가 이제 와서 회사에 나갈 수 있겠냐? 어린 고등학생이 훨씬 수요 있겠지. 나미야 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야 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는 이제 남편의 폭언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지.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녀석은 집에서 뒹굴고 있다. 내가 부양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막대해도 돼. 샌드백으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난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걸까? 사귀던 때, 결혼했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카즈키는 계속 상냥했다. 상냥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었다. 쌍둥이 딸을 키우는 건 힘든 일이다.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는 아니지만 어렵다. 이렇게 남편에게 심한 말을 들어도 반년 동안 참아온 건 그저 남편과의 17년 결혼 생활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출산하고 인생의 고락을 남편인 카즈키와 걸어왔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연보를 외고 있는 동안 남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만족한 것인지 멋대로 목욕을 하러 간 후 침실 문을 3개 닫고 잠들었다. 그러자 방에서 딸들이 나왔다. 엄마! 저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카나에 조사해봤어. 주부업은 하우스키퍼 월급으로 환산하면 연봉 600만 원 이상이래. 전업주부는 그만큼 힘든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아빠는 너무해.
무슨 침팬치도 집안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넌 침팬치 이하거든. 바나나나 처먹던가. 얼마 전에 한밤중에 야식 먹으려고 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게 부끄러웠는지 우리한테 사용법을 물어보러 왔다. 중학생이야 아기냐고. 그런 아기는 자궁으로 돌아가주면 좋겠어. 둘 다 말이 너무 심해. 그래도 고마워. 엄마도 처음에 아빠가 일이 잘 안 돼서 심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슬슬 정신적으로 힘들긴 하네. 나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 다정하고 휴일에는 같이 놀러가주고 운동회에서 달리기도 가장 빨랐어. 근데 엄마를 상처 입히는 건 용서 못해. 인간으로서 그럼 안 되지. 엄마, 이혼하자. 우리 알바든 뭐든 할게. 집안일도 도울 거고 집이 좁아져도 참을게. 그러니까. 딸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도망칠 수 없겠지.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엄마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괜찮다면 연말에 외할머니 집으로 가지 않을래? 겨울방학 동안은 거기서 지내면서 답을 내고 싶어. 물론 괜찮지. 오히려 3학년은 자유등교니까 더 오래 할머니 집에 있을 수 있어. 아빠가 없으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 등을 밀어주어 우리는 별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즈키에게 털어놓자. 뭐? 별거? 뭐야, 이혼이라도 하고 싶냐? 전업주부가 고등학생이 되는 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 건데? 어차피 울며 매달리게 될 테니까 괜한 소리 안 하는 게 좋을걸? 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마음속에 죄악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깔끔히 날아갔어요. 본가의 사정을 말하자 체제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이 없는 공간에서는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부정당하는 일 없이 즐겁게 대화가 성립된다는 게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기뻤어요. 엄마, 더 자야지. 그럴 순 없어. 쉬고 있으면 진정이 안 돼. 집안일은 우리가 도울게. 엄마, 눈치 못 챘을지도 모르지만 반년 동안 살 많이 빠졌어. 그러니? 아빠가 있으면 밥을 하나도 안 먹었잖아. 분명 엄마도 모르는 새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거야. 부탁이니까 푹 쉬면서 마음의 HP를 회복시켜. 오랜만에 거울로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어요. 확실히 볼이 홀쭉해지고 안색도 안 좋았어요. 본가에 왔을 때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슬픈 표정을 지은 이유를 잘 알았어요. 이런 걸 모를 정도로 제가 남편의 폭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카즈키,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17년, 그건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카즈키와 둘이서 손을 잡고 살아왔어요. 딸이 독립하면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결혼식, 금혼식까지 오래 살자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 꿈에서 카즈키와 지낸 나날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떠오른 건 뭐?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일이면서 뭐가 바쁘다는 거야? 집안일은 침팬치도 할 수 있거든? 기생충이나 다름없지. 내 월급을 먹고 사는 식충이! 너랑 대화하고 있으면 입맛 떨어져. 이제 자야겠어. 이제 끝이구나. 꿈의 마지막에 험악한 얼굴에 카즈키가 떠올라서 각오를 다졌어요. 다행히 딸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저도 아직 40살. 건강히 일할 수 있을 때 사회에 복귀하는 게 좋겠죠. 바로 딸과 엄마를 불러 제 각오를 전하자. 좋았어. 엄마를 전력으로 도울 거야. 그 망할 가스라이팅 아버지를 혼쭐 내주겠어. 어디서 그런 나쁜 말을 배운 거니? 엄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력으로 돕겠다고 든든한 말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맞이한 연말, 결심한 건 빨리 전하는 게 좋으니 새해는 좋은 기분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해 바로 카즈키에게 연락하려고 하던 참에 무려 상대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집었어요. 야, 이제 충분히 쉬었지? 빨리 돌아와. 왜? 아직 새해도 안 됐어. 당신도 이제 휴일일 거 아니야. 집에서 혼자 느긋하게 지내면 되잖아. 그렇게 보내자 한동안 대답이 오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약간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침팬지 이하니까요. 됐으니까 빨리 돌아와. 가장 말을 못 듣겠다는 거야? 못 듣겠어. 나 당신과 이혼하기로 정했거든. 뭐? 어이, 전화 받아! 싫어. 욕 들을 게 뻔하잖아. 나 이제 당신과 대화하는 거 지긋지긋해. 집안일은 침팬지도 할 수 있다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리는 게 일이라면서.
그럼 매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겠지? 이혼에 대한 상의는 새해가 된 후에 다시 연락할게. 좋은 새해가 되길. 그 후에도 몇 번 카즈키에게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 그러자 딸들에게 SOS가 갔는지 봐봐, 개웃겨. 봐봐, 이 라인. 빨리 돌아와. 집이 어질러져 있는 건 너희들 탓이야. 전업주부 주제에 직무방치를 하다니. 누구 덕에 살 수 있는 줄 알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너희들 고등학교 학비 안 내줄 거야? 곤란하지? 곤란하면 얼른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내. 내일도 돌아오지 않으면 학비는 내주지 않겠어. 중졸로 힘든 인생을 살아보든가. 어휘력 없는 거 봐. 이렇게까지 쓰레기라니 차라리 속 시원하다. 그니까 그보다 집에 어질러져 있는 건 자기 탓이잖아. 뭐가 직무방치라는 거야? 이 사람 사실 국어 못하나? 그래요. 집안일을 전혀 못하는 카즈키를 두고 나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상 범위네. 아니, 예상대로였어요. 세탁기는커녕 전자레인지도 못 쓰니까요. 집안일은 모두 저에게 떠맡겼죠. 물론 딸들이 어렸을 땐 유급휴가를 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해줄 때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사하거나 가전을 새로 살 때쯤에는 집안일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으니 사용법을 모르겠죠. 딸들에게 불티나게 오는 라인을 보고 무심코 와 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뭐 이렇게 쓰레기인 남자라면 엄마도 이혼하기 편하겠지. 맞아, 이거 다 캡처해두자. 증거가 될 테니까. 믿음직스러운 딸들이라 다행이야. 그보다 고등학교 학비 막는다니 뭐라는 거야? 그러던가 직접 벌면 되지. 쌍둥이 유튜버라도 해볼래? 돈에 대한 건 걱정 마. 엄마한테 맡기렴. 하지만 엄마도 아무 작전 없이 이혼 얘기 꺼낸 건 아니야. 안심해. 이렇게 우리는 연말연시를 본가에서 성대하게 만끽. 남편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연말연시는 정말 즐거웠다. 그동안에도 계속 라인 알람이 울려서 31일에는 전원을 꺼버렸지만 그리고 1월 1일 저는 어떤 곳에 연락. 그로부터 일주일 후 카즈키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연락을 넣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전업주부의 실력 발휘, 복수국의 시작이에요. 다녀왔어. 냄새! 뭐야 이 냄새? 문을 열자 거기서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밀려왔어요. 집에 들어간 순간 발을 디딜 틈도 없는 쓰레기장 상태. 조심스레 핫수구를 보자 거기도 지옥으로 변해 있었어요. 오, 드디어 돌아왔구나 너희들. 당신 진짜 최악이다.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집안일은 침팬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고. 이 침팬지 이하야. 뭐?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마나미, 너 무슨 말을 불어넣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얘들아, 청소하자. 그 후 셋이서 3시간에 걸쳐 대청소. 아주 끝도 없이 쓰레기가 나오더군요. 분리수거할 줄도 모르고 애초에 쓰레기를 내놓는 날도 모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쓰레기장에 회수일이 적혀 있으니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청소를 하는 동안 카즈키는 자기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숨 돌렸다 싶을 때 시치미를 떼며 나오더군요. 하면 되잖아. 아니, 일단 사과나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지럽힌 장본인이잖아. 집안일은 내 일이 아니야. 집안일은 마나미의 일이지.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 자식이! 하나에 이제 됐어. 당신 오늘은 이혼 상의하러. 뭐? 이혼 따윈 안 해. 왜? 기생충에 돈 먹는 식충이 따위는 없는 게 좋잖아? 아,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집에 있든다고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대로 집안일을 하기만 하면 돼. 내 질문에 대답이 안 됐어. 돈 먹는 식충이는 나가는 편이 좋잖아? 집안일은 침팬지 이하여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럼 당신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차분히 추궁하자 카즈키는 체념한 듯이 큰 한숨을 쉬더니 생각보다 집안일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같이 집안일을 맡기고 싶어. 그건 지금까지 나에게 한 폭언을 철회한다는 말이야? 뭐 그렇지. 애매모호한 말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사과하지 않는다니 초등학생 이하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못 살겠어.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도. 뭐? 거짓말이라니 뭐가? 당신 성과가 안 좋아져서 월급이 줄었다고 한 거 거짓말이지? 무슨 소리를? 얼버무려봤자 소용없어. 탐정한테 의뢰해서 조사했거든. 뭐?
거래처에서 큰 실수를 해서 해고 직전까지 갔다면서? 말도 안 돼. 뭐야 그게? 아버지로서의 위험을 얼마나 떨어뜨리려는 거야. 아니야, 지어낸 말이야. 6월 1일 모니로봇 상사 회의에서 서류 빠진 부분이 발각. 회의가 큰 폭으로 지연돼서 임원 다 같이 사과함. 서류 담당은 당신이었지? 어떻게 그걸? 말했잖아. 다 조사했다고. 다음 심사에서 당신은 해고 후보 필두라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쓰러질 생각은 없어. 함께 쓰러진다니 웃기고 있네. 전업주부 주제 잘난 듯이. 나 말이야. 당신 월급이 줄어들었을 때부터 부업을 시작했었어. 부양수당도 나오고 있는데 몰랐어? 뭐? 유튜브에 시나리오를 적거나 여성용 미용 기사를 집필하거나 웹작가로 꽤 잘 나가는 편이거든. 지금 월 수입 30만 원이니까. 뭐? 당신보다 훨씬 좋아서 미안하네요. 그보다 당신 고작 2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집세, 전기수도세, 생활비, 식비, 자동차 세금, 학비 등등. 당신 말이야. 돈 먹는 식종이라고 무시한 전업주부. 내 상냥한 거짓말 덕분에 살아온 거야. 폭언을 뱉지, 생활 능력 없지. 그딴 남자는 내가 사양이라고. 잠깐만. 몰랐어. 거짓말했던 것도 사과할게. 나는 회사에서 있을 곳이 없어져서 얕보이는 게 괴로워서 무심코 당신한테 화풀이 했던 거야.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도 괴로웠어. 당신한테 어리광 부렸었던 거야. 그렇게 말하며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봐도 1mm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야 그렇게 괴로웠던 사실을 털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벌이로 전환할 수도 있었고 대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테니까요. 당신의 진정한 인간성이 드러난 것뿐이야.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면 이후에는 변호사분께 부탁할게. 우리 집은 나중에 다시 살아올게. 가자, 카나에 하나에. 네. 잠시만, 가지마. 미나미, 카나에. 남편의 비통한 외침은 저희에게 닿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정신적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 물론 양육비도 같이 청구했죠. 가게를 관리하던 건 저라서 저금이 얼마인지도 파악한 상태였어요. 저금을 제가 모두 받고 집가구는 모두 남편에게 넘기는 걸로 이혼은 성립. 저희 셋은 아파트를 빌려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설마 제가 40살에 프리랜서 싱글맘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제 딸들은 믿음직스러우니 분명 어떻게든 되겠죠. 한편 남편은 그 후에 심사에서 해고를 당해 올해 4월부터 무직이 되었어요. 딸들은 고등학생이, 전 남편은 무직이, 저는 프리랜서 싱글맘이. 각자 크게 인생이 움직이는 새해가 되었어요. 카즈키는 핸드폰 요금을 내는 것도 어려웠는지 저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남편의 부모님께 사죄 연락과 전 남편의 근황 보고를 받게 되었죠. 카즈키는 고용센터에 다녔고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위자료와 양육비는 저금 600만 원을 받는 걸로 한 번에 끝냈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카즈키가 관여할 일은 없어요. 딸들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 라는 느낌입니다. 고등학교 완전 재밌어. 맞아. 그리고 여자 셋이 생활하는 것도 최고야. 너희 빨리 안 하면 지가 간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셋의 행복한 생활은 이제 시작이에요.